은혜로운 법순불 사안이시여 성주의 사드가 들어와 소란을 피우시 2000대길이 넘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사드를 뽑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내리시길 기도를 마쳤습니다. 법순불의 가호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성주의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순불 사안이시여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성주에서 사드를 뽑아내어 성주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찾아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를 누리게 하소서. 사드가 반드시 뽑혀나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수 3도 있겠습니다. 기원문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순불 사안이시여 위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가장 무거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인생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축적되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살아나고 황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간절기에서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입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동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난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새 잎이 득세하는 것 같이 미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세상에서는 밟으실 곳이 없게 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욕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시대에는 밟으실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와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송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원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이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억드리겠습니다. 본문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천이 어떻기를 근래에 여러 사람이 각기 파당을 지어 서로 옳다하며 사방에서 제 스스로 선생이라 일컬어오나 그 내용을 보면 무엇으로 가히 선생이라 할 가치가 없사오니 그들을 참 선생이라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선생이니라. 기천이 어떻기를 어찌하여 참 선생이라 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의 허와 실을 알았다 하니 그것만 하여도 참 선생이 아닌가. 기천이 다시 어떻기를 그것은 그러하오나 그들도 어느 때가 되면 자신이 바로 참 선생의 자격을 갖추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허를 지내면 실이 돌아오고 거짓을 깨치면 참이 나타나니 허실과 진리를 단련하고 또 단련하며 지내고 또 지내고 보면 그 중에서 자연히 거짓 선생이 참 선생으로 전환될 수 있나니
이상은 원불교 대정경 전망품 8장 말씀입니다. 네. 어머니들 뒤를 한번 보세요. 뒤 한번 보세요.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죠? 어제 여사한테 기대한 조금만 받으면서 오늘 연대오는 분들한테 많이 연락 받은 거 없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내일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와버렸네요. 이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 진밭이 여기가 진밭은 아니거든요. 소성리 마을에 간 우리 마담이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들 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구미 우리 아사히 공장 근처에 옵티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옵티칼에서 최근에 이제 불이 나서 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 우리 동지분들께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평평사에서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리 선발대로 와 계신 분도 계시고요. 자, 먼저 그래도 이제 설 앞이니까 대구 경북 우리 동지분들께서 그동안에 여기 중학교에서 금요일 날 많이 합류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중앙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민주노총 소일위원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나요?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기서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통일위원장 최일령입니다. 네! 그제 저희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대표자회의를 경기도 일산에서 한 1,400명 모여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뉴스를 봤는데 윤석열이 그 해외만 나가면 사고를 쳐가지고 뉴스를 보는데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란이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란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이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고서야 앞뒤가 다르고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망발을 해서 정말 패가 망신이다 국가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제는 어머니가 소식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 우리 본사 건물을 경찰하고 그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죄명이 이제 국가보안법이더라고요. 국가보안법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는 처음이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민주노총 건물을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한 이유를 할만하다라고 하는 보수골통 이제 또 패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민주노총이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런 구호를 민주노총 집회에서 자주 하기 때문에 할만하다,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던 민중총궐기를 힘있게 조직하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니까 민주노총 건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 예, 박근혜 몰락이 가속화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똑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지들 동의되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여기 소송이 주민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탄압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더 빨리 재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더 힘있게 투쟁해서 반드시 사드 뽑고 이곳에 평화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자주 못 오지만 올 때마다 조금이나마 더 힘드리고 올해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겨운 시기네요.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언제적 국가보안법? 이 정부가 참 무식하고 모자라다는 게 되게 예전에 그 군사정권 이후에는 간첩조작 사건도 뒤에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시끄럽게 하는 간첩조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모질라도 이런 모질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질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언론에서 다 보셨다시피 지금 그제 드론이 한 대 떴답니다. 나드 기지에 불법으로 배치해서 기지에 인근에 드론이 한 대 떴대요. 근데 그 드론이 뭐 우리가 그 서울에서 봤던 뭐 무인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상용으로 보는 그 그냥 프로펠러 4개 달린 그런 드론입니다. 그 드론이 떠서 수병이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재민건이라는 그 수명 EMP 뭐 건이 있나봐요. 재민건이랑 쏴서 떨어뜨렸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뭐 드론이 뜰 수도 있고 뭐 지들 뭐 이렇게 위협이 된다고 해서 어쨌든 저기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들이 설정해 놨으니까 뭐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떨어뜨린 것을 찾겠다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뭘 시키려면은 정확하게 임무 지시를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든가 적어도 금방이라도 알려주든가 그냥 저 능선 너머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만 가르쳐주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경찰한테 얼마니? 한국군인과 경찰들한테. 얼마니 들어? 발견한 거 미군, 쏴서 떨어뜨린 거 미군. 지금 이틀째 현재 군인들이 오늘도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지금 수색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그 20대 그 젊은 친구들이 산 뒤쪽으로 또 영목 동영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보면 그 산골을 우리 동생 혹은 아들 같은 친구들이 이 추운 겨울에 뒤지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닐까? 그리고 어제 노홍래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 김천에서 우리 금고수도 그곳 있잖아요. 예. 그 토소에 그 경찰들이 서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 봤더니 그 이쪽에 그 버섯밭 쪽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긴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찰들하고 마주하고 있기는 한데 화가 나더라고요. 화 안 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똥은 지가 싸고 지네가 싸고 뒤는 도대체 누구한테 닦아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네가 떨어뜨리고 했으면은 지네가 찾든지
그 당시 드론이 발견하고 하고 나서 이 마을길로 기관총과 중무장한 군인들이 이 마을길에 도로도 씌이지 않은 채 중무장한 군인들이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쑥 지나갑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특히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지난 7년간 시달림을 받았던 이 마을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대도 아니라, 네, 한 대도 아니라 한 3대, 4대, 5대 정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원불교 우리 되게 릴레이 대일국의 해제식이 있어서 진박교에서 좀 모여 있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혼자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봤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어떤 한 대로 지나간 것도 아니라 총을 들고 내려와서 그 마을에 간 지역까지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북한부 쪽에서는 군인이 도대체 왜 그래 저 위로 뭐 특별한 사항이 일어나서 뭐 기동대가 출동한 거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근데 적어도 니들 임무를 위해서 총 들고서 마을 회관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크게 화를 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군인이 총 들고 다니는 거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고. 미친 개기기 뭔 소리인가 야라. 미쳐만 개기기 뜯어먹다 챙겨. 그러니까 개고기 뜯어먹는 소리, 개고기 원래 먹지 않아요? 지가 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아 그래요? 개고기를 생 거를 뜯어먹는다고. 미친 금연한데 개기기. 말씀을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저희는. 실력 쓰는데 아니까. 미친 개기기 뜯어먹는 소리인가 야라. 이런 요즘 애들 말로 쌉돌이라고 그러죠. 그런 쌉돌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가 군인이 총 들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니. 여기에 사드 기지가 있었으면 총 들고 다니는 군인이 감히 여기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저기 사드 기지가 아니었으면은 안 들어왔으면은 군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고생한다거나 아이고 뭔 일 났네 정도겠지. 우리가 그러한 어떤 두려움에 떨거나 살짝 놀라거나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군부대에 어떠한 일이 생겼으면은 적어도 놀라지 말라고. 예전에 한번 기동대가 그렇게 출동을 해서 저희가 크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렇게 기동대가 출동을 할 거면은 마을 쪽에 좀 먼저 알려서 놀래지 말라라고 전화 한 통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재협력하면 도대체 저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또 다음날 전화를 준다더니 다음날 전화도 안 줘요. 그렇게 할 대협력까지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이 정부가 하는 짓이 내동 그랬습니다. 예전에 미사일 훈련하다가 떨어뜨려 놓고서는 그거 알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전쟁 난 줄 알고. 무인기 떴을 때도 알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무인기가 돌아다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도 최근까지도 숨기고 있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는 그 유가족 정보를 숨기질 않나. 요새 이 정부는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얼굴은 드러내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라이브 중이라서 건강원에 그 조심히 하셔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당시에 마무리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던 당시에 1900년도 초에
혼란했습니다. 혼란했던 시기이고 그리고 근대의 정신이 깨어나던 그 시기에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으로 정말 자신을 구원해주길 바라는 영혼들이 터졌고 그거를 이용해서 혹은 정말로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신종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중을 이렇게 속여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았고 그리고 민중을 함께 위로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민중을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다 참 선생이냐,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종사님께서는 그들 또한 참 선생이다. 저들로 인하여 우리가 거짓이 무엇인지 허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또한 참 선생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통해서 군사 정권을 통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독재가 군사 독재가 힘으로 아무리 그들이 무슨 말로 덮었을 그 역사를 덮는다 하여도 국민국사 독재 정권은 이 땅에서 다시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독재의 뿌리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여진까지도 분명 뽑아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마지막 어떤 분단의 마지막 사슬까지도 뿌리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적 국가보안법이고 그리고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검찰들의 그 민낯을 우리가 검찰의 허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군사 우리 지난 70여 년 군단 역사의 허실을 우리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이번에 크게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추운 겨울 칼바람 우리 서로의 온기를 통해서 서로 잘 버티면서 저 거짓 선생이 그 허실이 우리의 손으로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불 교식을 마치고 우리 백자원 목사님께서 모친상을 잘 치르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오늘 복귀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불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같이 가려면 같이 오시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옛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책만 보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제작 연도가 1975년도 영화고 한국에 상영된 건 1976년도예요. 제목이 뭐냐면 새벽의 7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1976년 한국에도 개봉될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새벽의 7일이라는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히틀러 나치 때 체코에서 일어난 그 저항운동 이야기예요. 이 영국군이 체코 출신 영국군 3명을 특수 선발을 해갖고 체코에 이제 파견을 합니다. 임무는 뭐냐면은 히틀러가 가장 총애하는 그 체코 총독이 있는데 독일놈이죠. 하이드리히라는 이 체코 총독을 암살하라는 그 명을 줘요. 그래갖고 작전명 새벽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 영국군이 그 체코인 영국군인 3명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이름이 얀, 요셉, 크로디 3명인데 뭐 그 영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들이 이제 체코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체코의 레지스탕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하이드리히가 이제 출근하는 그 동선을 이제 익힌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암살을 합니다. 근데 총을 꺼내서 이제 쐈는데 이게 격발 불량이 갖고 총이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화들짝 총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하이드리 운전병이 이제 그 얀을 쫓아갑니다. 근데 2명이 나왔거든요. 그 또 한 명의 이제 그 특공대가 술탄을 던져요. 하이드리에게. 근데 그 술탄을 던졌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부상만 당했는데 그 술탄 파트너는 그냥 너무나 그놈의 하이드리의 그 타격을 줘가지고 결국 이제 죽습니다. 암살에 성공을 해요. 그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 때 그 히틀러가 그 최고위 간부를 암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딱 하나 성공한 게 이제 이 하이드리히 암살 대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하이드리히 암살을 성공했는데 자기의 그 가장 촌나는 부하가 죽은 거에 히틀러가 열을 받아가지고 체코의 유니치라는 한 마을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이렇게 됐다는 뜻으로 아무 죄도 없는 그 유니치의 마을을 모든 주민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아예 불태워버려요. 지도상에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유니치 마을을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여기에 그 3명 그 얀 요셉 크루디가 파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디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그 고향에 돌아온 까닭에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걸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인과 아기와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만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요. 맛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유니체 마을이 완전히 이제 정멸이 되고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해가 올 거가 두려워가지고 이 크루디가 그만 그 나치 친애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모든 걸 다 실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네가 그 하이드리 암살 음모를 그 수행한 그 특공대원이라는 걸 다 불어버리고 또 자기네들과 함께하는 그 체코의 레지스탕스 그 의심초까지도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이. 자기 부인과 자식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치 친위대 가서 그걸 다 불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거기 이제 그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 그 한 교회 지하실에 이제 의심처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의심처가 발각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냥 이 모빌 군병놈들이 그냥 벌떼처럼 벌떼 아시죠? 네. 벌떼처럼 이제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레지스탕스와 이제 그 영국에서 파견된 그 체코 특공대들을 이제 선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대격승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들이 뭐 이렇게 저항 의지가 강하지만 그 뭐 벌떼처럼 몰려오는 놀이터는 이제 가까워서 이제 점점 밀려나죠. 그래갖고 많이 죽이지만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실이어가지고 히틀러는 반드시 생포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쿠르디를 보내갖고 야 요셉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과 요셉은 쿠르디가 이렇게 배신할 줄 변절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됐는데 그 D-Day 시간이 됐는데 쿠르디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급하다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안 돼.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우리만 갈 수는 없어. 항상 기다려요. 쿠르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정작 기다린 그 대가가 뭐냐면 쿠르디의 배신인 거예요. 쿠르디가 거기 그 지하에서 저항하고 있는 그 자기 그 2명의 동지에게 가갖고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니 이들이 느낀 그 상실감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예. 그 이제 그냥 그놈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그 몰아버려갖고 이제 총을 쏘고 막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독일군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그 잡으려고 지하실에 이제 물을 뿌립니다.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종에 물이 점점 이제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항의 수단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생포하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항복할 생각이 단 1도 없거든요. 마지막에는 얀과 요셉이 서로 끌어안고 각자의 머리에 이제 총을 겨누고 서로 이제 서로 죽이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네, 자결하는 걸로. 야는 요셉은 야를 쏘는 걸로 이제 자결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게 이제 영화가 이제 끝납니다. 저는 그 쿠르디가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그 조국과 동지를 배신하고 그렇게 침대 가서 이 실패하는 게 너무너무나 정말 어이가 없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인과 자식이 그러면 제대로 무사하게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 좀 들읍시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이놈도 이제 나치가 종말한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의성부가 되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재판받아서 사형당합니다. 네. 결코 자기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벌떼같이 몰려온 독일군 속에서 그 얀과 요셉 그다음에 또 추가로 영국에서 또 이제 그 파견 또 인지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그렇지만 그 체코 역사에서 그들은 영원히 빛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이름들을 이제 그런 이제 그 지적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그 열매들을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겪는 이제 그 환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까지 읽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다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대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 아까 못 들은 거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드 철거 투쟁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성주의 이 관변단체 새끼들이나 구르기 같이 배신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돈아먹을 생각하고 거기 그 지역 개발 사업에 그냥 그 마음이 들떠 있잖아요. 예?
우리 그 평화의 카톨에도 올라왔는데 저 손동 선생님이 그 거시기 하다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 정말 거시기 하더라고요. 뭐 성주 대우만 고속도로를 한다느니 뭐 지방 국도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더니 여기 뭐 미국 군대 잔이부지는 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설치해서 뭘 어떡하게? 이상해. 저기에 뭐 그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혀 우리에게 연관 없는 실수 없는 이런 것들을 떠벌리면서 부어 삶으려고 하잖아요. 아직 안 나와. 거기에 고르디 같은 애들은 다 넘어가서 거기에 장단 맞춰서 부안해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쓸데기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사건만 더 죽어요. 거기에 뭐 떡고물이 떨어지든 콩고물이 떨어지든 그렇게 해서 여기 사드기지에 있는 이제 그 나온다. 위험성 전쟁의 위험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야 어리석은 인간들아 사드 참외. 바보 같은 새끼들아 누가 사드 참외 사먹노?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면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성주와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사드가 결과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 조정리의 일상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집니까? 전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들을 그냥 뭐 지역 그 선심사 완전 개발이라고 은퇴가 하는 됐어. 걸로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던지는 거.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지하에 갇힌 그 체코 저항군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싸워서 점점 우리가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더 왜소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양심이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하더라도 이놈들이 그냥 몇 년간 주장창 여기를 미군 새끼들 자유롭게 다니는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정상화가 됐습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은 그런 요식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정말 잘 싸웠잖아요. 예, 비제 새끼들 그 차에 대해서 get out, 양키, get out,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벌벌 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둑 고양이 마냥 다니잖아요. 이게 정상합니까? 그 중에 한 새끼만이라도 내가 걸리기를 정말 소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새끼만이라도 나한테 걸려라. 정말 이판사판 끝장을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새끼들 비겁해갖고 지상에 절대 못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는 권력도 있고 경찰도 있고 각종 제도와 법이 있지만 그것이 다 권력의 뒤를 밀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결코 누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빼앗지 못합니다. 정의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기대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근데 그거에 당연히 우리가 외치는 그거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네, 하연이 싸움이 어떻게 될까? 제가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구호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양심이 뒷받침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투쟁. 동지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인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무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행위 방조하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경찰은
중단하라.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사드는 침략이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한국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여기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그만해라. 애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외국행위 그만해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구역행위 그만해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외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외국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국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외국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동지 여러분, 오늘 추운 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으로 가서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외국행위